도함수가 3x제곱 빼기 6x 빼기 9인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ga는 2고요. a 곱하기 fa 곱하기 f'a가 36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실수 a가 존재할 때 f의 1의 값이 얼마냐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먼저 f'x가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3x의 제곱 빼기 6x 빼기 9로 주어져 있고요. 요거 이제 3으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됩니다. 따라서 요거 인수분해까지 해볼까요? 그럼 얘는 x-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 도함수가 2차 함수기 때문에 fx는 3차 함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해보면 얘는 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9x 플러스 적분상수 c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랬는데, 자, 이 fx는 3참수인 거 파악했고요. 요 이제 우변을 볼 텐데, 우변은 뭐가 되냐면, 자, 요 4분의 5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 하면, y는 f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t, ft에서 y는 fx의 그래프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요. 그쵸? 근데 그 접선의 방정식에 기울기를 몇 배 해준 겁니까? 4분의 5배 해준 겁니다. 뭐 그래 봤자 여기도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3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했는데 g의 a가 2랍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요 직선의 그래프에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2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에서 뭐 여러 번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직선과 3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서로 다른 2개만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이 바로 요 곡선 y는 fx의 접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점이 2개라면 얘는 얘의 접선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자, fx는 자, 이 ga가 2다라는 것은 결국 4분의 5에 f'a죠. 그 다음에 x-a 플러스 fa에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얘기는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요 직선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2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요 직선이 요 y는 fx의 접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거죠. f'a, 자, y는입니다. y는 f'a의 x-a 플러스 fa죠. 요거는 이 y는 fx 위에 있는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도 y는 fx의 접선이 돼야 되고 얘도 y는 fx의 접선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얘도 접선, 얘도 접선이니까 자, 만약에 이 둘의 접점이 일치했다면, 즉 접점이 모두 다 a, fa라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 하면 f'a와 4분의 5의 f'a가 똑같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f'a가 0이 돼요. 근데 f'a가 0이 되면 요 조건에서 얘가 0 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우변도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변이 0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f'a가 0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두 접선의 접점이 일치하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 접점은 a, fa고요. 요 직선의 접점이죠. 요 직선 y는 4분의 5의 f'a x-a 플러스 fa입니다. 접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걸 b, fb가 접점이다 라고 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차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fx는 f'b의 x-b 플러스 fb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이게 b에서의 접선이 얘가 된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요. 자, 여기서 볼까요? 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그 다음 빼기 9x 그 다음 빼기 f'b의 x-b
마이너스 fb 플러스 c 이퀄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요 3차 방정식에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이 누구와 누가 있냐 하면 바로 A와 B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A, FA도 요 위에 점이고 여기에다 A를 대입하면 A를 대입했을 때 FA가 나오니까 A는 요 두 개가 똑같다를 만족시킵니다. 그 다음에 B는 접점이니까 당연히 B가 서로 다른 실근에 속하게 되겠죠. 근데 이 B에서 얘가 접선이니까 B에서는 중근을 가져서 요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A, B, B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세 실근의 합이 뭐냐라는 건데, 자, 어차피 얘는 1차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차식에서 1차식을 빼봤자 세제곱항과 제곱항에는 영향을 안 주죠. 따라서 요 세 근이 A, B, B니까 A와 E, B를 더해주면 세 근의 합이 되고요. 그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얘가 3이 되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B가 뭐냐면 3-A를 2로 나눈 것과 똑같다. 요걸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요 f의 프라임 b와 누가 똑같구나. 4분의 5의 f의 프라임 a가 똑같구나. f의 프라임 b와 4분의 5의 f의 프라임 a가 똑같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f의 프라임이 뭐였냐 하면 요거였죠. 3배의 x-3 x 플러스 1이니까 자, 3배의 b-3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은 4분의 5 곱하기 3배의 a-3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양쪽에서 3과 3은 약분해서 그냥 없애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4는 또 여기 곱해지면서 여기서는 없애면 됩니다. 그럼 4배의 b 대신에 얘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b 플러스 1을 넣어주시면 2분의 5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얘가 5배의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과 같다. 여기에서 이제 a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2, 4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는 그냥 요거는 a-5에다가 a 플러스 3을 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여기서는 5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정리하면 4a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8a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는 0이거나 혹은 a가 얼마가 되냐 하면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a가 0이 되면 또 왜 안 되냐 하면 a가 0일 때에는 여기 보이시죠? a가 0이 돼버리면 이 우변이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변이 0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a는 0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구한 a 중에 우리 0이 안 되니까 a는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가 2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요걸 보는 겁니다. 요 조건을 보는 거죠. 그럼 a가 2니까 2 곱하기 f의 a 곱하기 f의 프라임 a는요. 여기다 이제 2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프라임 a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 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한 게 얼마? 36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f의 a는 뭐가 되냐 하면 요거 이제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fx를 뭐라고 놨냐 하면 fx는 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9x 플러스 c라고 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다 a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a가 지금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f의 2라는 것은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플러스 c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요거 얼마입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22니까 c는 얼마가 되어야만 20이 되어야만 요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20이 들어가면 fx를 완벽하게 구했고요. 결국 x가 1일 때 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1 대입하면 1-3-9 플러스 20이 되어서 21에서 12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48보다 작은 자연수 k에 대해서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을 읽어보시면 로그 fn을 밑으로 하는 gn의 값이 1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가 7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진수 조건, 밑조건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조건 보시면 f의 n이 뭐가 되냐 하면 얘는 k분의 n이 되는데 얘가 0보다 크되 1이면 안 돼요. 그쵸? 근데 k도 지금 자연수고요. n도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k분의 n은 당연히 0보다 큽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얘가 1만 아니면 되겠구나. 요것만 보시면 돼요. 따라서 n과 k가 서로 같지는 않겠구나. 요 조건만 성립한다면 밑조건은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을 보는 겁니다. 그럼 진수는 gn이니까 자, gn은 뭐가 되냐 하면 요거 k-48분의 n-12가 되는데 문제에서 k가 48보다 작은 자연수다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럼 분모가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분자도 음수가 되어야만 돼요. 즉 n이 12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n과 k가 서로 같지 않고 n은 12보다는 작은 자연수가 되겠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 조건을 보는데 결국은 로그의 fn을 밑으로 하는 gn이 1보다 작아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7이어야 되는데 자, 요 로그 부등식을 풀려면 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와 1보다 클 때 요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0과 fn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요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gn이 fn보다 더 크다. 요 부등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 이 fn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k분의 n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k는 자연수니까 양수입니다. 양변에 k를 곱해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때 gn이 fn보다 크다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거는 k-48분의 n-12가 누구보다 k분의 n보다는 더 크다.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양변에 k와 k-48 곱을 양변에 곱할 건데요.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기 때문에 그걸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따라서 이쪽에는 k의 n-12가 남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는 n의 k-48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걸 전개하면 nk는 없어지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12k가 남고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48n이 남게 됩니다. 됐죠?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48로 나눠주게 되면 자, n이 더 작다가 됩니다. 누구보다 4분의 k보다 더 작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자, n이라는 것은 결국 0부터 어디 사이에 4분의 k 사이에 놓이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자, 우리 진수조건 밑조건에서 요 n이 12보다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1번에서 나온 결과는 0보다는 n이 크고 4분의 k보다는 n이 작은데 n이 12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걸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진수조건 밑조건에서 n과 k가 서로 다르다도 있지만 n이 4분의 k보다 더 작으니까 n과 k가 같아질 수는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f의 n이 어떻게 될 때예요? 이거 이제 두 번째로 바꿀까요? f의 n이 1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면 얘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양변에 k 곱하면 n이 k보다는 클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부등호가 다 바뀌겠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바뀌고 여기도 이렇게 바뀌면서 n이 4분의 k보다는 크다라는 요러한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n이 k보다 크다와 n이 4분의 k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은 얘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를 정리해보면 n이 k보다는 더 크되 n은 여전히 12보다는 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n이 k보다 크면 n과 k가 같아질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1번 또는 2번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딱 7개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만족시키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게 또는이다 라는 거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 k라는 것은 48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1번에서 자연수 n이 7개가 나온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n은 1, 2, 3, 4, 5, 6, 7 요 7개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4분의 k라는 값의 범위는 누구보다는 7보다는 커야 되고 8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이게 7보다 커야만 n이 7까지 가능해지고요. 8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요게 이제 8하고 같다고 하더라도 8보다는 작은 n이니까 7까지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k는 28보다는 k가 크고 32보다는 k가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k가 48보다 어떻다? 작은 자연수다라는 것도 만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그때 2번은 어떻게 되느냐? k가 이 범위에 있으면요, n이 12보다 작으면서 k보다 커지는 그러한 n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1번과 2번에서 모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은 1부터 7까지 딱 7개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가능한 자연수 k 값은 29부터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32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요게 가능한 k 값들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k가 뭐가 된다? 7개가 나온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1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7개면 11, 그 다음 10, 9, 8, 7, 6, 5까지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때 k는 뭐가 되냐 하면 k라는 것은 4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에 있어야만 요 2번에서 총 7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k가 무슨 수다 보니까 요게 자연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k는 4밖에는 안 돼요. 그쵸? 자, 따라서 k가 4일 때를 본다면 요 2번에서는 총 7개의 자연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번에서는 4분의 4보다 작은 자연수, 즉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k가 4일 때에는 정확히 n이 7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k equal 4도 우리가 찾는 자연수 k가 맞고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다 끝인가 싶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k가 5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k가 5가 되면요, 얘는 5보다 큰 자연수면서 12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6부터 11까지 6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때 k가 5를 여기다 대입하면 0부터 4분의 5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여기서 n equal 1 하나가 더 추가돼서 결국은 1 또는 2니까 요거 두 개 합쳐서 7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따라서 5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함정은 k가 5일 때를 봤느냐 안 봤느냐, 그게 함정일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끝난 겁니다. 가능한 k 값은 요거 6개가 다고요.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거 구해볼까요? 요렇게 더하면 그냥 9 되는 거고요. 요렇게 2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61 되는 거죠. 그럼 61이 2개가 더해집니다. 그러면 122가 되는 거라서 요거 2개 더해 주시면 13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요 정적분입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절대값 fx 빼기 kx를 정적분한 거고요. 하나는 그냥 fx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결과가 서로 똑같대요. 그래서 요 똑같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풀기 위해서는 일단 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f'x를 구해봅니다. 그럼 f'x는 6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거 2로 묶어주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3, 1, 1, 1에 요쪽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2배 3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얘 이퀄 0이라는 x 값을 찾아보면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분의 1에서 각각 여기서는 극대, 여기서는 극소를 갖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f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해보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는 16, 마이너스 16 되나요? 마이너스 16, 그 다음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거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를 가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극대를 갖고 그 다음 3분의 1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여기서 극소를 가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바로 y는 fx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물론 요 극소값이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x는 3분의 1에서의 값을 계산해 보면 27분의 2가 되고요. 플러스 9분의 2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요 6과 마이너스 3분의 2만 더해도 양수죠. 얘네들은 다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 kx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직선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fx 빼기 kx는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좌변의 적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kx dx 요 정적분은요. 이 kx가 홀함수기 때문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값은 누구랑 그냥 똑같아지냐 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한 값과 똑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자연스럽게 같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등식을 만족시키려면 마이너스 2부터 2 요 구간 안에서는 항상 이 fx의 그래프가 이 직선의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놓이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도 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였을 때 뭐 2가 여기 어디쯤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면적을 편의상 우리가 그냥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변은 누구랑 똑같아지냐 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 거에다가 이 a를 더한 거 요거랑 똑같아져요. 따라서 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언제도 마찬가지냐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이 곡선과 만날 때도 똑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직선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요 면적 있죠? 요 면적의 2배를 여기다 더해야만 얘랑 똑같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따라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려면 결국 이 직선이 마이너스 2부터 2 구간 안에서는 항상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직선이 어디를 지나갈 때? 여기죠. 마이너스 2,2를 지나갈 때 요거보다는 직선의 기울기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여기 딱 곡선에 뭐 할 때? 접할 때보다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다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는 항상 직선이 곡선보다 더 아래쪽에 놓여서 이 등식이 성립하게 만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아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2다 그랬으니까 이때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접할 때가 언제냐 이것만 보면 되는데 그럼 이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T, FT라고 두는 겁니다. 그럼 T에서의 접선이 거꾸로 원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Y는 자 F의 프라임 T를 구하면 되는데 F의 프라임 T는 6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그 다음에 FT니까
2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이 원점을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y와 x에 0을 대입해서 이걸 만족하는 누구 값, t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0은 마이너스 6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얘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대로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4t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좌변으로 넘겨서 4t의 세제곱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t의 제곱이니까 넘기면 2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2t 마이너스 2t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6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요거는 2로 나눠주면요 2t의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 이퀄 0 되는 거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2 1,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1 해주시면 2, 2, 3, 3, 3 그 다음에 여기 3빵 해서 요게 이제 t-1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2t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3 이퀄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여기선 실근이 나오지 않죠. 판별식을 보면 9 빼기 2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결국 요걸 만족시키는 이 점은요 여기 1, 얼마가 끝이에요. 요게 1,1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 하면 요거 그냥 여기다 1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는 없어지고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요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 하면 8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K가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다라면 요 등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 K는요 마이너스 1과 0 두 개에다가 1부터 8까지 8개를 더해서 총 10개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0입니다. 두 상수 a와 m에 대해서 a는 0보다 큽니다. 자, y는 4의 x제곱과 y는 a 곱하기 2x제곱 빼기 4라는 요 두 곡선의 교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 얘와 같을 때 a제곱 플러스 m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묻고 있죠. 자, 먼저 우린 이 두 곡선의 교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연립해 줍니다. 한 번에 갈게요. 그러면 얘는 4x제곱 빼기 a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는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바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즉 두 근의 곱은 이퀄 4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2의 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파, 4의 알파 제곱이라고 둘 거고요. B라는 점의 좌표는 베타, 4의 베타 제곱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A, B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직 2등분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라는 건데, 자, 한 번에 갑시다. 얘는 A, B의 기울기와 수직인 직선이 되기 때문에 A, B 기울기 역수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와 똑같아요. 따라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가면 되겠죠? 베타 빼기 알파가 위에 놓이고요. 4의 베타 제곱 빼기 4의 알파 제곱이 분모에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얘는 A, B의 중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이 중점 구해보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x-1 플러스 2분의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A, B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게 얘랑 똑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요 형태와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얘를 조금 변화시키면 x-1 그 다음에 플러스 m의 y-5 이퀄 0이다. 요렇게 우리가 바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 이제 넘겨버리는 거예요. 얘를 넘겨버리면 4의 베타 제곱 빼기 4의 알파 제곱 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x-1 플러스 y-2분의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베타 제곱 이퀄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m이 0이었다면 x-1 이퀄 0만 남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m이 0이 아니다 라는 건 알 수가 있고요. 양변을 m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이제 m분의 1이 되면서 m분의 1 x-1 플러스 y-5는 0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 두 개를 비교하면요, m이 누구랑 같은 거냐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4의 베타 제곱 빼기 4의 알파 제곱과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베타 제곱이 누구랑 같다? 5랑 같다. 요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베타는 2-알파라는 걸 여기에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대입해 주면 뭐가 되냐 하면, 자,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2-알파 제곱은 10과 같다. 요걸 얻을 수가 있고요. 요거 다시 쓰면 4의 알파 제곱분의 16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양변에 4의 알파 제곱을 곱해주면 4의 알파 제곱 전체 제곱 빼기 10배의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16 이퀄 0 됩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4의 알파 제곱 빼기 2 곱하기 4의 알파 제곱 빼기 8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뭘 얻을 수가 있냐 하면 4의 알파 제곱이 2가 되거나 또는 4의 알파 제곱이 8이 된다. 이걸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알파 값 구해보면 2분의 1이거나 또는 알파는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 되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베타는 얼마가 되냐 하면 2에서 알파를 뺀 게 베타와 똑같죠? 따라서 요때는 베타가 2분의 3이 되는 거고 요때는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알파와 베타 중에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2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베타가 2분의 3이고 알파가 2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요거로부터 우리가 m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m은 뭐가 되냐 하면 2분의 3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 분의 4의 베타 제곱은 얼마예요? 8 되는 거고 4의 알파 제곱은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1분의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m이 6이다 라는 건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a 값은 어디서 구하냐 하면 바로 이거죠. 자, 요 2차 방정식입니다. 2의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인데 이 a는 두 근의 합과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알파가 2분의 1이고 베타는 2분의 3이니까 얘는 2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2분의 3제곱이 바로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a는 2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2분의 3제곱인데 요거 이제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3 루트 2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끝났네요. 자, 문제에서는 a제곱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 a제곱 구해주면 18 되고요. m은 6이라서 두 개 더하면 2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4입니다. 두 상수 a, b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최소값을 갖는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함수 gx는요,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1로 정의를 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요. 여기를 가만 들여다봤더니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 h분의 절대값 f의 x 플러스 h 빼기 절대값 fx입니다. 이 극한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 곱하기 gx 플러스 2x 플러스 b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5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gx는 어떤 함수인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요 이제 등식인데, 등식의 좌변부터 보시면 자, 요 분수 부분이 정확하게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누구의 평균 변화율이냐 하면 바로 절대값 fx의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균 변화율에 그냥 극한이 아니라 우극한을 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면 원래는 그냥 요 함수의 도함수가 될 텐데, 지금은 우극한만 보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편의상 그냥 요 밑에다가 조그맣게 플러스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함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얘가 지금 두 개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선 gx가 0이기 때문에 요게 전부 다 0이 되면서 남는 건 2x 플러스 b만 남게 돼요. 요건 언제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gx가 1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얘 더하기 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되냐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그 다음 플러스 b 플러스 6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언제냐 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것도 다항함수, 이것도 다항함수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절대값 fx라는 이 함수 있죠. 이 함수는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미분이 가능하고 x가 0보다 클 때도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요거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x 이퀄 0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fx가 이미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fx는 미분 가능하죠?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얘가 연속 함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절대값 fx도 연속 함수가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할 거냐 하면, 만약 이 절대값 fx라는 요 함수가 x 이퀄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미분 가능을 가정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요겁니다. 절대값 fx의 0에서의 미분 계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0보다 작을 때와 크거나 같을 때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도함수의 좌극한과 그 다음에 fx의 미분 계수를 보는 겁니다. 절대값 fx의 0에서의 미분 계수를 보는데, 이 도함수의 0으로 다가갈 때의 우극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미분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누구랑 똑같아지냐 하면,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게 2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b의 극한과 똑같아집니다. 미분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건 b와 똑같은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되냐 하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 얘의 극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b 플러스 6의 극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x가 0으로 가니까 어차피 다 0 되고 남는 건 b 플러스 6만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b와 b 플러스 6이 같아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양변에서 b를 지우고 나면 0이 이퀄 6이다 라는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 하면, 절대값 fx는 x는 0에서 미분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이 절대값 fx가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이거 여러 번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걸 x축이라고 했을 때,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요 아랫부분을 접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져요. 이게 이제 뾰족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 절대값 fx가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f의 0이 이퀄 0이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또한 f의 프라임 0은 0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f'I0이 0이 된다면 접어서 위로 올려도 이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뭐 우리가 여러 번 봐서 알고 있죠. 따라서 f'I0은 0이면 안 돼요. 게다가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이쪽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과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은요, 서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달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 b와 b 플러스 6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달라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b가 b 플러스 6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b는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f'I0의 절대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요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확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걸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뭘 적어볼 거냐 하면 바로 절대값 fx입니다. 얘의 도함수인데 그냥 도함수가 아니라 이제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만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뭐가 되냐 하면 이제 2x 플러스 b가 아니라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요건 언제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얘기입니다. 요거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대로 적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절대값 fx다 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얘는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c인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 하면 f의 0이 이퀄 0이다. 그리고 f는 연속함수고 절대값 fx도 연속함수입니다. 따라서 얘도 0일 때 0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c는 그냥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건 언제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 fx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를 적분하면 얘는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되죠.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3x, 여기도 사실은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지만 f의 0은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적분상수 c가 0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fx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요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렇다면 fx라는 건 두 가지가 가능하겠구나. 그냥 절대값 fx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뭐가 될 수도 있겠구나. fx는 마이너스의 절대값 fx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좌변이 절대값 fx이다 보니까 이 좌변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우변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변에 일단 x의 제곱 빼기 3x가 있는데 얘는 x 곱하기 x-3이에요. 근데 지금 x가 0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x 빼기 3은 어떻게 되느냐?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얘도 0보다 작고 0보다 작은 거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커서 이 절대값 fx의 우변, 즉 우변이 0보다 커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당연히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 x로 묶어주시면 얘는 그냥 한 번에 갈까요? x로 묶어주면 얘는 3분의 1의 x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의 x가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3 요렇게 x로 묶어줄 수가 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니까 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있죠.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 2차식의 판별식 있죠. 요거 이퀄 0이라고 하고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항상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요거 판별식을 본다면 자, 얘는 4분의
a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거기서 누가 빠지냐 하면 4가 빠집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죠. 그래서 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럼 요거 풀어주면 뭐가 되냐 하면 요게 a 플러스 2의 제곱이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a 값의 범위를 구해준다면 여기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는 a가 크거나 같고 2보다는 a가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x 이퀄 0에서의 함수값이 3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의 대칭축이 어떻게 된다면 얘의 대칭축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다라면 그러면 얘는 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럼 얘의 대칭축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 하면 아까 요 f의 프라임 0의 절대값이 3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걸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요걸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하면 자, 절대값 f의 프라임 0이 이퀄 3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도 가능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요. f의 프라임 0이 그냥 3일 수가 있겠죠. 그럼 f의 프라임 0이 3이란 얘기는 y는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 fx는 음의 값을 가져야 되고요. 0보다 큰 범위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0 근처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지 항상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fx를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아까 fx의 절대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가능성은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fx는 그냥 절대값 fx가 될 수도 있고 fx는 마이너스 절대값 fx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fx는 0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 때는 우리가 요걸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그냥 얘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3x다.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x가 0보다 조금 더 큰 그 범위에서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 fx가 최소값을 갖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f의 프라임 0이 3이 되어서 fx가 이렇게 된다면 자, 요거 볼까요? 요거 2차 함수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적에 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라는 이 값도 음의 무한대로 가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fx는 최소값을 갖는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f의 프라임 0이 3이면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f의 프라임 0이 3은 아니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가능성은 f의 프라임 0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가는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x가 0에서 이렇게 되고요. 이때의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과 똑같다라는 걸 뜻하죠. 자, 이렇게 되면 fx는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양의 값을 가져야 되고 0보다 큰 쪽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데 요건 이제 x 이퀄 0 근처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fx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 이제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제 이것도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자, 이래놓고 보니까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고요. 결국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값은 음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도 최소값을 갖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제 요 음의 값을 가져야 0보다 큰 쪽에서는 함수값이 음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범위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x 이퀄 0 근처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를 최소값을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예를 들어 요 그래프를 우리가 잠깐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요게 x축이니까 여기가 y축이라고 했을 때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냥 얘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감소하면서 0,0을 지나가는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인데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놓는다면 얘가 최소값을 갖지 않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 fx는요 가능성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절대값 fx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의 절대값 fx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이 fx가 전 구간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계인 지점은 함수값 fx의 함수값이 0 되는 지점이고요. 또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 점에서는 미분 계수가 0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만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건데 이거 생각해 보면요. 얘가 감소하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극대값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극대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냐 하면 이거 빨강색으로 그려볼까요? 여기는 그냥 이거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 0이 되는 지점 있죠? 요 0 되는 지점에서 요 아랫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최소값을 가지면서 미분 가능한 한 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지점을 경계로 요 0부터 요 지점에서는 그냥 얘로 그 다음 이 지점보다 큰 쪽에서는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걸로 함수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냐? 자, 여기에서 요걸 마이너스 x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3분의 1의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요 부분 있죠. 요 2차 함수 부분에서 양의 중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걸 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라는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든가 대칭축이 0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우리는 이퀄 0인 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퀄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가 있는데 a가 마이너스 6이거나 a가 2가 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양의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되려면 여기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요 x의 개수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a값 두 개 마이너스 6과 2 중에 요 개수를 음수로 만드는 a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a값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를 3분의 1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의 x가 됩니다. 얘랑 합쳐져서 그 다음에 남는 것은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9인데 요게 이제 뭐가 되냐 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을 그냥 다 바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알파가 이제 3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를 3으로 바꿔주면 0부터 3 사이에서는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보다 큰 범위에서는 요거 부호를 바꾼 3분의 1의 x,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fx를 정확하게 다 구해낼 수가 있어요. fx는 뭐가 되냐 하면 요거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x의 제곱 빼기 3x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냐 하면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요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얘의 부호를 바꾼 거죠. 3분의 1의 x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요건 언제냐 하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fx를 완벽하게 구해냈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5 요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서 구하면 되니까 1 플러스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f의 2는 여기서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f의 5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3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는 4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20 이렇게 되는데 3분의 20에서 3분의 2 빼면 3분의 16 그래서 3분의 18 그래서 얼마 됩니까?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4 더하기 6이 되어서 결국 이 문제의 답이 10이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0입니다.